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 요즘 핫한 드라마 에스콰이어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에스콰이어를 보면서 실제 변호사들의 삶이랑 법정에서의 모습이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지 혹은 비슷한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맥주를 좀 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자 강효민입니다. 엥? 지금 면접에서 늦은 거예요? 아니 잠깐만, 여기서부터 할 말이 있는 게 면접에 저렇게 늦었는데 들여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수습 변호사들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면접부터 지각하는 그런 수습 변호사를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이 되면은 사실 변호사는 근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수습 때는 근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일단 면접에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저러다가 재판 늦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실제로 재판에 늦는 변호사님들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면접에 절대 들여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기차에 1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로 인해 기차가 곧 충돌하려고 합니다. 김모 씨는 변환기의 스위치를 내려 기차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기술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면 전원 다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김모 씨의 행위는 살인죄로 성립이 될까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유명한 질문인데 뭐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로펌에서는 저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 로펌에서 사람 뽑을 때에는 저런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런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런 질문을 한다는 로펌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로펌 면접을 가면은 보통은 살아온 삶이나 뭐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 뭐 무슨 죄의 구성 요건 심지어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런 거는 이미 변호사 시험 점수나 아니면 학점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지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성 면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다 그냥 평이한 인성 면접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흔히 말하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어디에서 일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례지만 거기에서 일할 때 뭐 직책이 뭐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직책이 뭐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내가 어쏘 변호사로 일하는데. 그거는 조금 기분이 좀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제가 고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뭐 막걸리 잘 마시냐, 고대스럽지 않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대체 고대스럽지 않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느 시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죠. 물론 저는 막걸리 좋아합니다만은. 변호사 면접이라는 거는 어쏘한테 사실은 로펌들도 이미지로 평가를 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막 로이너스 이런 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막 어떤 펌이 블랙펌이다 막 이런 게 어쏘들도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모욕을 주거나 이런 면접은 보통은 없는 것 같아요. 강동 도시가스 주총에서 자료를 보는데 회사 매출이 온평 지역에만 7년 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매출? 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해서 외근 중이었습니다. 그걸 왜 강효민 씨가 조사를 합니까? 자, 이것도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변호사들이 현장 가가지고 수사기관이 된 것처럼 조사하고 보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거는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얘기기는 해요. 변호사들은 보통 의뢰인들한테 자료를 받은 거를 바탕으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고요. 인천 운영 매출 조사 사실 뭐 이런 거는 변호사의 일이랑은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면은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 도시가스에 대한 절취액만 약 13억 원, 13억 원으로 예상되고 타 지역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절취했으므로 다 합치면 약 3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뭐 저렇게 새롭게 뭔가를 알게 돼가지고 당황하면서 막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결국엔 다 서면으로 말하기 때문에 검사님이 추정되는 뭐 피해액이 얼마다 이런 거는 이미 증거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저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런 발언을 하면 판사님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소란스러워지는 거를 판사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딱 한 번 제가 이제 돌발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가 막 판사님한테 삿대질하고 심지어 저희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보통 증언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푸음하고 막 욕설하고 막 그래서 판사님이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퇴정시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셨었어요. 아무래도 주제가 여자 변호사님은 좀 불편한데. 오, 할 말 있어. 저도 아무래도 형사 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 특히나 이제 성범죄 사건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 뭐 강간 이런 쪽의 분들은 저한테 자세히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스럽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럴 때 굉장히 단호하게 아니 저를 여자로 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변호사일 뿐이다. 저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오히려 제가 여자 변호사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더 방어권 행사를 잘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여자 변호사를 조금 무시하시는 아저씨들이 좀 계세요. 얘기하다 보면은 전화 통화할 때나 이렇게 면담할 때나 그래서 반말을 툭툭하면 저도 반말을 툭툭합니다. 아니 뭐 어떡해 이번에 들어가셔야지. 또 여자 변호사가 굉장히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뭔가 되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세게 하나 보다. 그리고 성격이 세면은 또 잘 다퉈줄 거라고 생각해갖고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자 변호사라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 변호사가 배정이 되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룸살롱 초이스 하듯이 저를 이제 담당 변호사로 해달라고 이러는 미친놈도 있기는 했어요. 기회를 앗아간 손해. 그 손해의 가격을 측정해야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5억 원? 그거면 충분할까요? 아니 근데 저 손해는 예상 이게 아마 지금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병원 측에서 이 사람이 손괴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정자가 사라지게 된 손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반소를 함께 제기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저런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변호사들은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죠. 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참작 사항으로 볼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료진들이 저런 사정이 있는 거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과실이잖아요. 그 손해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상 가능한 손해여야 됩니다. 정자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와이프의 이게 마지막 소원이었고 막 사실 이런 거는 의료진들이 그것까지 다 알았다면은 손해를 책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반영될 수 있겠지만 호소력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판결에 있어서 반영이 되느냐 이거는 좀 미미한 것 같기는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사자가 저렇게 길게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통은 변호사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사자들 중에 저렇게 조리 있고 호소력 있게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얘기하는 기회를 최대한 만들지 않습니다. 판사님들이 지루해 하신다. 링 안에서는 힘이 없지만 링 밖에서는 뉴스 가치가 곧 권력이니까요. 상대는 여론에 민감합니다. 아 그래서 기자를 처음부터 우리가 부른 노렸던 거구나. 건 법원 판결이 아니에요. 협상력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아 본인들도 알고 한 합의하시죠. 거네. 어떠한 언론에도 본 사건이 보도돼서는 안 됩니다. 그 조건으로 대가 없이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해드리죠. 단 저거는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호선에서 충분히. 박기범 씨한테 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막 생각보다 막 그렇게 오그라드는 장면은 없는데? 보통 법정에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거기는 한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모든 법정 드라마에서 실제 그 민사소송처럼 뭐 서면으로 제출한 거 뭐 진술하겠습니다. 네. 다음 길 그냥 바로 잡고 이렇게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분 이내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너무 없으니까. 자, 오늘은 굉장히 핫한 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라는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저희가 함께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최근에 나오는 법정 드라마들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